안녕하십니까. 최원호라고 합니다.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제목에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성자산 유적에 대한 3D 지형 분석 연구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시는 유태영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적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러시아에서 연해주 쪽에 그 유적 지금 분석을 같이 하고 계속 국동연방대학교 쪽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성자산성의 사진이 아니라 연해주에 있는 우리 조선유적 영역에 대한 광활한 영역들이 조선유적의 흔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이제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면서 살았던 흔적들이 존재하는 유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연구에 대한 제목에 맞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성자산 유적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를 시작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활용했고 직접 적용했던 GPS 측정 조사와 3차원 스캐닝 측정 조사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발표의 내용에는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3가지 설이 있는데, 군사시설이냐, 재래시설이냐, 아니면 주거지역이었냐라는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 사항을 같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알고는 있고, 여기에 이제 서길수 교수님도 계시고, 처음으로 우리들이 갈 때 성자선 산성 유적을 조사를 할 때요, 구글 어스에서 찾다 보면 전혀 다른 곳에 오항기에 있는 성자선 유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유적에 대해서 가보거나 아니면 기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 유적을 위성 구글 어스나 위성 지도로 해서 분석을 파악을 할 때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은 이제 유적을 저희들이 조사를 가게 되면 서길수 교수님은 사진을 많이 찍으셨겠고, 어떤 분들은 경험치로 가셨고, 그런데 이제 누구나가 가셨을 때 핸드폰에 GPS에 위경도만이라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면, 그 유적의 이름과 위경도를 기록을 해놨다면, 위경도의 정보를 어느 누가, 전경희 교수님께서 통합을 하든지, 어떤 조직에서 유적과 위경도를 통합을 해서 관리만 잘 해놔도 고구려 유적에 대한 위치 정보 값하고, 그 다음에 하거점 하층문화의 위치 정보를 통한 유적의 분포, 제 통계 정보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연구자들은 그 위경도 정보까지만 갖고 있어도 직접 찾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는 위성 기술이 발달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선명한 사진 해상도로 해서 조사 연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맡은 성자선 산성 유적에 대해서는 유적 자체가 내몽고 적봉시 오항기에 실력파항 근처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유적이 삼봉우리 방향은 서북 동남향이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중국에서 유적을 조사했었던 평면도를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적의 방향은 서북 동남향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해발 고도 855m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된 위성지도를 봤을 때
성자산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적의 각각의 측정 GPS 노드점은 당시 제가 조사 갔을 때 중요 위치에 대한 GPS 노드점을 잡고 측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더 확대를 했을 때 그 성자산 산성 유적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가장 꼭대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앞서서 그 임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장 왜 높은 곳에 재단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천지인의 구조는 과연 어떨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의 재단 가운데에서는 정사각형의 형태들이 나타나다가 상단에서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자산성 유적은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이제 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재단이나 성벽, 돌무지 이런 특징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산성의 구조나 축조 방식이 과학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유적이 국가가 성립했다는 실증적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측정연대가 기원전 이제 청동의 덩어리가 출토가 되었을 때 그 측정연대를 해봤을 때 기원전 1900년쯤으로 측정돼서 당시 우리 단군조선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유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성자산성 유적을 20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유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평년도가 1987년도에 중국 조사단이 만든 평년도입니다. 이 평년도를 보면 북쪽 방향으로 해서 정북 방향으로 이 성이 그러니까 축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가장 높은 위치, 등고선 컨터라인을 보면 이 등고선이 제일 높은 위치에 구조물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이 과연 뭘까? 군사적인 목적에 의한 군사 거점 지역인가? 아니면 재단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주거지다라는 세 가지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거북바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분들께서는 거북바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는 돼지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 간의 그 호칭은 달라지는데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곰바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상고문화기원연구단의 소속으로 가서 이제 디지털 관련된 기법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측정 기기는 3D 스캐닝과 GPS 측정기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적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9일인데 2일간 조사를 하다 보니 성자산 산성 유적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유적 내 그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안의 주거지라는 설, 제사와 관련된 제단이라는 설, 군사방어 목적의 시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안의 주거지라는 설에 있어서의 그 주거지, 거주 흔적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한다면 그 단을 이뤄서 그 안정적으로 단을 구성, 축조했다라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사 방어 시설이라면 성벽을 높게 하거나 그 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나 질문 사항에도 방어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디지털
기술인 3D 스캐닝과 GPS 측정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GPS를 측정하는 부분은 경계 부분을 조사하고 3D 스캐닝, 레이저 스캐닝을 적용하는 부분은 구조물에 대한 지형 측정을 하고 표면 정보를 얻는 부분으로 해서 그 특징에 맞는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영역에 따라서 즉 재단으로 추정되는 곳은 3D 스캐닝으로 표면 정보를 취득하고 3D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성자선 유적 경계라고 하는 부분은 GPS 좌표 정보를 통하고 이를 위성 사진과 통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모, 방위, 경계, 면적, 고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 양쪽의 데이터는 성자산성 유적에 대한 주변 지형과의 환경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재래적인 배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의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나 비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방위, 유적의 규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닝이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하면 이제 특정 기계가 레이저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분사된 값을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3차원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고 GPS 기법은 성자산성의 경계 부분을 이동을 하면서 중요 유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드점을 즉 측정 위치값을 찍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위치에 대한 위경도 좌표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고도 정보를 포함하여. 그래서 성자산성 유적에 대한 전체 경계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스캐닝과 GPS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 준비 단계부터 구축 단계, 분석 완료 단계라는 기법, 흐름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 결과에 따른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GPS 같은 경우는 각 성자산성의 이제 각 위치점을 이렇게 노드점을 찍고 그 위치에 대한 측량 정보를 가져가고 위성 구글어스나 위성 정보 값하고 같이 대입을 해서 그 형태나 전체 영역을 규모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점을 여기에서 잡고 차근차근히 유물의 중요한 위치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 대한 노드점을 잡고 아까 서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곽 그 방어 부분하고 내성에 대한 방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이 정보값이 들어와서 이 간의 간격과 거리, 이 면적, 그리고 이 중앙 재단과 이 끝점 간의 연결 그 거리, 이쪽에 대한 비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곰바이에 대한 위치값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구조에 대한 GPS 점을 가지고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좋은 것은 저희가 그 중국처럼 그 문화 유적을 조사하러 갈 때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적 한 곳에 조사하다가 보면 뭐 신고를 당하거나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안에 신고를 당해서 공안이 와가지고 저희를 잡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 제약 요소가 있을 때 이 GPS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유적의 규모와 유적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곰바이라고 저희가 이제 칭했는데 중국에서는 교미하고 있는 쌍돼지 대형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돼지 한 마리, 여기 돼지 두 마리. 그래서 교미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교미하고 있는 쌍돼지 돌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르게 보고 이거를 곰의 형태로 갖다 전체 큰 입, 머리, 눈, 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곰바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쪽 부분에는 이제 성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래적인 요소의 특징들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 조사단이 1987년도에 조사했던 그 평면도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정북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저희 조사는 정북 방향이 아니게 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단의 구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정북 방향이 아닌, 그래서 측정을 하거나 측량을 했을 때 그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중국 측 조사에서. 기법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처럼 GPS 측정을 가지고 이제 각 노드점과 그리고 그 정북 정남 방향에 대한 방위 값을 구하고 각각의 위치에 대한 고도점을 찾아서 그 고도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노드점을 정해놓고 각 위경도를 갖다 잡고 고도점을 잡아서 그 고도에 대한 각각 특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고도점만 갖고 있어도 높낮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성 안에서의.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한 유적 조사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오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글어스에 제가 다시 얹혔을 때 정북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D 스캐닝을 적용하지 않은 GPS 측량만 가지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면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규모가 어땠을 것인가, 그리고 하단의 방어시설의 면적은 어땠고 전체 외곽에는 면적이 어떻고 재단에 대한 면적은 어떻고 그 내부에 대한 면적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를 찾았고 경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이라고, 그러니까 재단이라고 정의 내리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추정 지역을 가지고 이제 그 방위를 찾았습니다. 여기 재단 추정 지역과 곰바위를 같은 선으로 이루었을 때 정북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을 축조를 했을 때 어떤 그 재래적인 요소도 같이 그 방위를 고려해서 구성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요거는 협소한 이제 그 성에 대한 그 분석이고요. 과연 이 방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했을 때 성이 있는 정북 방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북쪽에, 그 성이 이제 성자산성에서 북쪽은 큰 산을 바라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쪽도 이 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큰 봉우리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자산성 유적을 만들 때, 축조를 할 때는 주변의 지형과 환경을 가지고 그 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아마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거를 더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재단이라고 추정되는 영역에 대해서 3차원 스캐닝을 통해서 그 분석에 대한 이제 내용을 통해 과학적인 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 기간은 2일, 작업 시간은 5시간밖에 소요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덕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단이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D 스캐닝을 하고 각각의 돌무지나 어떤 특징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돌무지들을 가지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그 높게 형성이 무엇인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건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결과물이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재래 영역의 3D 스캐닝 영역은 전체 영역 중에 어느 부분만 스캐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영역에 어떻게 보면 이 성 안에서 가장 높은 영역이었고 특징적인 영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정보를 이제 3차원 표면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표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등고선,
높낮이에 대한 이제 등고선을 이제 추출을 했을 때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도 그 높이가 다르고 어떤 규격이 존재하고 있는 비례가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그 재단에 있어서도 남북 방향이 있을 것인가, 이제 재단으로 추정하겠습니다. 남북 방향이 있을 것인가라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앞서서 성의 남북 방향이 있듯이 재단에서도 남북 방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과 이 끝과 이 끝이 동서남북으로 재단이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는 큰 산봉우리가 있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의 그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그 방향성과 곰바이를 방향성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평평한 석재 바위가 마당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당 바위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약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글 어스의 지도에서 남북 방향이 바라보는 내용과 이제 이 서쪽, 동쪽을 바라보는 내용을 봤을 때 이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활한 그 영역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해가 떠오르는 위치 때문에 이제 재단이 앞서서 재단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이기 때문에 뭐 이쪽을 바라보는 거든 이쪽을 바라보던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동쪽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광활한 이쪽 동쪽을 바라보는 그리고 큰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북쪽, 남쪽을 보는 그 봉우리를 보고 있는 그런 재단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단은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이 가장 낮은 단이 사각형으로 추정한다면 1단,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게 2단,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게 3단,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4단으로 그 높낮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1단, 2단, 3단,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다시 보시면 이 높은 곳에서 주거지가 형성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면 도리어 이 외곽선을 높게 싸고 이 안쪽을 방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높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성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고도가 높고 그곳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게 천지인의 가장 높은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들어서 앞서서 뭐 고인돌이나 아까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도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재단의 성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D 데이터로만 알 수 있는 육안으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3D 스캐닝을 했을 때 그 영역에 도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좀 더 쌓으려고 흙을 돋아가지고 하는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훼손된 거는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도 마모되는 현상들은 발생을 했었을 거예요. 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형적 특징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레벨을 고도를 좀 더 올리려고 흙을 돋우어 가지고 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각 층을 돋우어서 높이를 맞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서도 재단의 특징이 아까 피라미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신기하게도 어떤 정사각형의 그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라는 어떤 그 비례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뭐 여기와 여기를 이어도 정사각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정사각형의 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도 정사각형의 틀이지만 그 맨 위를 이어주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정사각형의 어떤 틀을 위해서 이제 직사각형이 받쳐주고 맨 위에 정사각형의 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그 형태적인 특징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서서의 이제 그 인재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뭐 피라미드나 뭐 장군총이나 뭐 비슷하게 재단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중심점에서 각각의 단들의 그 중요 잘 남아있는 앞서서 보시면 요 2단이 제일 잘 남아있더라고요. 이 끝이 존재하고 이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중심점에서 얘와 얘 간의 거리는 어떨까? 과연 같은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정보값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점과 끝에서 54m, 48m, 그리고 위쪽으로 54m. 여기는 조금 덜 찍었거든요, 제가. 근데 40m지만 이 54m와 54m 그대로 제대로 남아있는 형상을 봤을 때 이 구조는 54m, 이쪽으로도 54m, 이쪽으로도 54m라는 특징적 그 수치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을 때 과학적이고 비례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실제적인 거리는 약 100m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인 개념에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돌무지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이제 이 성에 재단에 돌무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무지들이 아주 높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어라기보다는 어떤 그 경계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경계 부분에 이제 각각의 문지가 존재해서 그 높은 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특징적 내용들을, 이런 형상값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그 재단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대상 유적에 대한 축조의 비례 기술이 존재하냐라고 이슈 사항을 했을 때 가운데를 높게 축조하고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 비례 기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치 개념이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뭐 과학적인 기술의 근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위 개념에 대한 존재 여부는 각 단들의 구성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었네요. 구성되면서 정랑 정북 방향이 같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 높은 고봉을 바라보는 그런 정남 정북 방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객관적 근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토템, 재단 어떤 특징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방벽이라고 하기에는 돌무지가 너무 양이 적고 높지 않다라는 그 근거로 봤을 때는 방벽, 군사 방어적인 목적에서 방벽의 요소는 한계가 있고요. 도리어 군사적 목적에 있어서 관축의 목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 옳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랬지? 이 내용이 옳은데요. 그게 뒤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성안의 이제 주거지라는 설에 있어서는, 이제 각 단을 1단보다 이제 2단이 높고 2단보다 3단이 높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비례적으로 단을 높여가지고 그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특징을 봤을 때 주거지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라는 부분의 특징과 그리고 성자산성에서의 그 곰바위랑 연결되는 방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재단이라는 설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사 목적은 앞서서의 내용 이게 방벽이 높지 않고
관측 목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뭐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현재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처럼 재앙 요소가 많은 우리 유적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할 때 그런 GPS를 통해서 향후에 후학들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 값을 이제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 정보나 드론 정보를 가지고 3차원으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러시아랑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그 두만강 유역 지역에 대한 유적지를 쉽게 저희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연구진들을 보내서 드론을 띄워서 3차원 공간정보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그 사진 정보 값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을 만들고 한국에서 디지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